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 대한 환상이 컸다고 느껴지는데요. 유럽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실제 공영방송에서 제작하는 다큐멘터리들을 보면 유럽의 장점만을 극대화한 내용의 영상을 제작해서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북유럽의 의사가 생계를 위해 저녁에 투잡을 뛰어야 하는 것은 방영되지 않았으며 덴마크인들 중 상당수가 왜 덴마크가 가장 행복한 나라에 뽑혔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빠졌죠. 그리고 독일인들이 자신들의 급여의 3분의 1을 주거비월세로 지출해야 하는 것들은 쏙 빼고 방영되었죠. 이렇게 예시를 들면 끝도 없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나라 사람들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는 경우 도태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알고 보면 환상을 가질 만한 나라들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 출신으로 지금은 한국에서 거주 중인 키키라고 합니다. 제 이름이 한국에서 매우 개성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제 이름 때문에 저를 더 오래 기억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누가 길거리에서 제 이름을 크고 강하게 불러서 그쪽을 쳐다봤더니 웬 작고 하얀 강아지가 그 사람 쪽으로 뛰어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강아지 같다고 하면 욕이라고 알고 있는데 욕이 아닌 의미로 저에게 강아지 이름 같다고 말해주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친해진 뒤 농담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알 수 있듯 한국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공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환상을 가지고 있던 서유럽과는 너무나 다른 한국이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정착하고 싶은 것이기도 하고요. 몇몇 한국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리스도 유럽이고 유럽의 높은 경제력,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유럽에서도 등급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북유럽이나 서유럽이 진짜 유럽이라고 생각을 하죠. 안타깝지만 동유럽이나 남부유럽은 서유럽 또는 북유럽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특히 동유럽 쪽에는 일단 치안에 대한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보니 서유럽이나 북유럽 사람들이 동유럽을 잘 찾아오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화적으로도 더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내에서도 등급이 명확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 역시나 남부유럽인 그리스 출신으로 서유럽의 문화는 조금 낯선 편이고 특히 북유럽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서유럽이나 북유럽으로 이민을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저희 가족도 그랬습니다. 프랑스나 스웨덴으로 이민을 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일식 요리를 배우기까지 하셨죠. 결국 이민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잘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라면 웬만하면 주변 친척이나 이웃들 중에 그런 나라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를 가진 사람이 많죠. 아버지 친구들 중 프랑스로 이민을 간 가족, 독일로 이민을 간 가족, 그리고 스웨덴으로 이민을 간 가족들도 있고 아버지와는 지속적으로 연락도 하시죠. 하지만 다들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들 대답은 한결같아요. 특히 프랑스에 대한 불만이 높았는데요. 서유럽의 대표국가 프랑스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환상과 꿈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그를 증명하듯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나라죠. 하지만 수천만 명의 방문객들 중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의 현실과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돌아간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저 또한 프랑스에 대한 환상이 있고 에펠탑이 보이는 공원에 앉아서 평온하게 샌드위치를 먹거나 커피를 마시는 걸 꿈꾸고 그게 정말 평생의 소원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환상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아버지 친구 가족이 파리 근교에 자리를 잡아 생활하신다고 하셨고 저는 지인 찬스를 이용해서 프랑스로 놀러갈 기회 또한 얻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친구 페트로스 아저씨는 프랑스에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오면 실망하기 마련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관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알겠다고 대답도 했고 그렇게 마음먹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떻게 쉽게 되나요? 프랑스로 혼자 여행을 갈 생각을 하니 너무나 설렜고 잠을 못 이룰 정도였어요. 아버지는 저를 혼자 보내기 싫어하셨지만 페트로스 아저씨가 본인과 아내가 함께 신경을 써줄 테니 너무 걱정 말라며 안심시키는 말을 해주시고는 하셨죠. 저는 프랑스에 도착했고 페트로스 아저씨와 그의 아내 타샤 아주머니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마중 나와주셨고 두 분은 저에게 프랑스는 환상을 가지고 접근하면 무조건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며 저에게 아주 많은 주의사항들을 알려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프랑스에 대한 기대감과 현실은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막 18살이 된 저에게 그런 것들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다니는 큰 대로변으로만 지나다닐 것을 약속했으며 지름길이 보여도 사람들이 많지 않다면 들어가지 않기로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이니만큼 당연히 귀중품 가방은 몸 앞으로 매서 절대 그 누구도 못 만지게 해야 된다는 주의사항 같은 것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프랑스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파리 중심부의 다양한 여행지를 신나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건물들은 프랑스 고전풍의 아름다운 건물들로 가득 찼고 그리스와는 매우 다른 환상적인 분위기가 제 눈을 즐겁게 했었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에펠탑에 도착했고 미리 준비한 샌드위치를 먹기 위해 자리에 앉아 평온하게 에펠탑을 바라보고 싶었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프랑스가 자신들의 국가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에펠탑 사진을 예쁘게 찍은 것은 엄청난 사람 통제와 엄청난 사진 보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스 도심 외곽에서 보는 커다란 송전탑에 그냥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모습 그대로였고 낭만적일 줄 알았던 그곳의 분위기는 시끄럽고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관광객들 틈에 섞여서 사냥감을 찾듯 사람들을 물색하고 있는 수많은 범죄자들 천국이었습니다. 당연히 편안하고 여유롭게 앉아서 샌드위치와 커피를 마시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냥 헛소리에 불과했죠. 저는 제 눈앞에서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아이들과 어른들로 이루어진 집단 사기꾼들 사이에서 곤경을 겪는 장면을 목격했고요. 남의 일로 치부할 수는 없었던 게 제가 카페에 앉아 있는데 저를 쳐다보며 접근하더니 홍보용 종이를 들이밀러 다가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미리 교육받은 대로 그 사람이 테이블 위에 있는 제 핸드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핸드폰을 손으로 집어 치워버리자 저를 흘겨보더니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남자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과거 멋진 궁전을 짓기 위해 그 궁전 안에 화장실을 짓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는 상식이야의 행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게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식이야의 생각을 그대로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역겨운 화장실을 돈을 내고 사용해야 했으며 식당이나 카페에 앉아 있으면 각자 자기 말만 하느라 남이 말 따위에는 경청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이게 정상적인 곳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인이 아니라면 각종 온갖 차별을 받고 있었고요. 모두가 눈치를 채고 알 수 있지만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죠. 서유럽에 대한 환상이 완벽하게 깨졌습니다. 그리스 출신의 페트로스 아저씨는 프랑스에서의 삶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문제점이 많고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들킨다면 그다지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 사회에 정착하고 싶은 게 아니라 빨리 돈을 벌어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모든 것이 고귀하고 환상적이고 아름답고 낭만적인 프랑스는 그냥 소설 속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제 첫 해외여행이자 프랑스 여행은 환상이 부수어진 여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그런 것들까지 통째로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나 안 좋고 환상이 깨질 만한 것들을 보고 왔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뒤로 다시는 서유럽권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다른 나라에 대한 환상이나 호기심이 없는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기대하고 환상을 품었던 프랑스에 대한 실망이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또다시 환상을 품게 되는 나라가 생겼죠.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였는데요. 지금은 한국에 있으니 4세대 아이돌이라는 단어를 알지만 당시에는 그런 걸 모르고 한국의 음악을 듣고 보며 엄청난 환상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묘한 특유의 느낌과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들의 외모는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충격을 주었을 거예요. 아시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눈 찢어지고 못생긴 사람들이라는 생각과 다르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또 다른 인종 같았거든요. 한국 음악이 널리 퍼지고 한국 드라마도 널리 퍼지면서 TV 속 한국 사람들은 환상을 주기에 충분했죠.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빠지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TV 화면 속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한국에서도 외모가 훌륭한 사람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 때문에 한국행을 선택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서유럽이나 북유럽으로 이민 가기 위해서 일식 요리를 배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일식을 배우다가 우연히 한식을 접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한식을 배워서 그리스에 한식당을 오픈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대 이상으로 장사가 잘 되어서
제가 한국으로 1년 정도 말을 배우러 한국에 간다고 해도 흔쾌히 허락해 주실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거든요. 게다가 한식 덕분에 경제적인 안정을 찾았는데 제가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하니 부모님도 안 된다고 하실 이유는 없었죠. 그렇게 프랑스에서 큰 시련을 겪은 지 몇 년 안 되어서 다시 한국으로 가보게 되었습니다. 연세대 어학원에 입학했고 1년 코스의 한국어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근처에서 작은 방을 구해 그곳에서 자취하며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국에 대한 환상이 가득한 상태였지만 프랑스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그냥 에펠탑이라는 그 상징적인 것 하나만 보고 환상을 품었던 거라면 최소한 한국에 대한 지식이 그보다는 더 넓었으니까요. 한국의 식습관, 한국의 예절 문화,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 등 이미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를 습득한 상태였고 한국의 연예인들은 말도 안 되게 아름답고 멋진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고 무엇보다도 아시아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인들이 제일 멋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내용의 길거리 인터뷰를 담은 유튜브를 보면 한국에 대한 환상을 접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한국에 와봤고 학교 근처 신촌거리나 홍대거리로 나가보면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믿기 어려울 만큼 외모가 대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환상을 품고 있었던 서유럽이나 북유럽의 모범적인 모습과 같이 한국에서는 치안이 극도로 안정화되어 있었으며 모든 생활시설이 편리했고 이용하는데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약간의 혼란도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살기 좋은 나라는 서유럽이나 북유럽이라고 생각했는데 프랑스를 통해서 그 환상이 완전히 박살났었고 오히려 이렇게 한국에서 그런 환상 속 모습을 실제로 만나게 되다니 믿기 어려워라는 혼란이 들었던 것이죠.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한국에는 수백 년 된 건축물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죠. 현대적인 도시 모습이 가득했고 그것 또한 좋았지만 한옥마을처럼 옛 건축 양식들로 지어진 건물들과 그 거리를 걸을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었다는 점은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전통적인 옛 건축물들은 현대인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주고 상상을 자극하는 정말 좋은 볼거리인데 한국에서는 그런 장소가 특정 지역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그런 곳을 찾아가는 것이죠. 프랑스의 옛 건축 양식의 건물들을 보면서 눈요기를 했던 것처럼요. 지금까지 한옥마을에 10번도 더 가봤고 인사동과 경복궁에도 20번씩은 가봤습니다. 한옥마을은 경사가 심해서 그렇게 자주는 못 가봤죠. 길을 다 외울 정도로 너무 훤히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프랑스보다 부족한 점은 전통 양식의 건축물들이 가득한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리가 한정적이라는 것 빼고는 한국이 모든 면에서 프랑스보다 좋았습니다. 물론 한국이 과거 내전으로 인해서 아주 큰 피해를 받았고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안타까운 사실 때문에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더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는 것 말고도 내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많았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한국인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고 그 친구들과 다양한 이야기, 깊은 이야기도 많이 나누어 봤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제가 그리스에서 왔다고 하면 프랑스나 독일, 심지어 영국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과 같은 문화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는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는 스페인하고 문화가 비슷하다면 비슷하죠. 조금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며 큰 걱정 없이 사는 모습 같은 것 말이에요. 프랑스처럼 모르는 사람 뺏겨 먹으려 한다거나 치사하게 화장실을 돈 받고 이용하게 해준다거나 하는 모습이 그리스에는 없거든요. 그리스에서도 한국이나 일본, 중국이 비슷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듯 한국에서도 그리스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겠죠. 저도 한국을 경험하고 나서 중국과 일본이 한국하고 비슷한 곳이 아니냐고 물으면 어처구니 없는 소리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반면에 유럽에 가봤던 경험이 있는 한국 친구들의 생각은 너무나 놀라웠는데요. 저와 마찬가지로 유럽에 대한 환상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이고 오히려 한국이 더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유럽의 오래된 건축 양식들과 잘 보존된 도심들은 정말로 유럽이 부러웠으며 그런 전통적인 건축 양식 속을 걸어 다니기만 해도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넘쳐날 것 같다는 그런 말들을 하고는 했죠. 하지만 그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도심 시스템이나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안전한 치안을 생각한다면 유럽은 그냥 옛 도심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눈요기하기 좋은 관광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말이죠. 한국에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해외여행도 일반화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 경험을 하고 와서 인터넷에 남긴 후기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해외여행 경험담을 공유하게 되면서 서서히 유럽에 대한 환상은 벗겨져 내려가고 있었고
한국인들은 해외에 다녀오면 한국만한 데가 없다는 사실에 스스로가 놀란다는 점이죠. 30대 젊은 한국인 부부는 신혼여행으로 미국 서부를 다녀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럽 여행을 가겠다고 다짐했었지만, 미국 서부를 여행하면서 영어로 말이 통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들었으며, 한국에 돌아왔을 때 살았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몇 년 동안 열심히 항공사 마일리지를 모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당장 유럽에도 여행을 갈 수 있지만 유럽 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했어요. 차라리 일본이나 제주도 근처 동남아 국가를 여러 차례 여행을 가겠다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제는 유럽 여행 옵션은 없었습니다. 영어가 통하는 미국에서도 은근한 차별은 신경 쓰여서 매우 불쾌했으며 부족한 인프라와 식문화에서도 불편함을 느꼈는데 말이 더 안 통하고 더 차별적인 유럽 여행이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공감되는 말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눈치가 빠르고 그들은 자신들의 환상이 깨진다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며 그 환상이 깨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배울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자신이 못나고 능력이 없어도 자기 합리화를 해서 내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서유럽 문화가 그렇죠. 쓸데없이 자존감이 높아서 쥐뿔도 없으면서 가진 척하고 당당하게 살죠. 그렇게 살면 덜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서유럽의 문화의 환상을 가지고 싶지 않으며 한국인들처럼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더 멋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더 정착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야말로 정말로 배울 것이 많은 곳이고 환상을 가져도 될 만한 나라니까요. 20세기에는 유럽이 정답일지는 몰랐으나 지금 현실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틀렸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글을 써보았으니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워갈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